내일부터 이제 바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데 네네. 일단 계속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강한 의지고 그러면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겠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은 뭐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출마에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경선이야 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네네. 자,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어제 입장을 분명히 뭐 나올 것이라는 뭐 언론 보도가 있긴 뭐 예측들이 혹시나 하지 않을까 뭐 예측이 있었는데 어제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잘못 읽고 한독수 대선 출마 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경선 출마 안에 이건 뭐 하나만 얘기고 못하러 했나 그런 생각은 들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을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야말로 권력 의지는 없는 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 의지가 없다. 권력 의지가 없어요. 권력 의지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볼 거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대통령하고는 다 했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까 심지어 그렇지. 탄핵까지 당해봤으니까 해볼 거는 다 해본 거예요. 거의 70 넘는 그 평생에 그러니까 뭐 별별 일을 갖다 다 당해본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다음에 연세도 지금 거의 70대 후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46년생인데 트럼프보다 3살 어려요. 49년생. 49년생. 그러면 트럼프가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80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77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연세에 무슨 욕심을 갖다가 부리냐. 그럼 노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구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안 해. 내가 무슨 대통령이냐. 내가 뭐 노망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소명이 본인한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영 의원 계속 지금 한 대표 그 한덕수 대행을 계속 띄우잖아요. 네네. 박수영 의원이 재선 의원인데 근데 박수영 의원이 어제 제가 잠깐 뭐 물어보게 했는데 60% 이상 왔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뭐 물론 뭐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또 들어본 의원 중에 여권 핵심 인사는 지난주에 저한테 말하기를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벌써 지난주에 반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포기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직접적인 뭐 들은 얘기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뭔가가 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뭔가가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나?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는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나를 그 대권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권력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헌요.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까지만 딱 6개월만 더 임기 하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하고 맞추어가지고 개헌한 다음에 내가 조기 퇴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으면 그럼 어땠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국면이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죠. 뭐 그거야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 마음에 달린 거니까 하지만은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 나이도 많고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 그 문제에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헌법이다.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딱 1년만 하겠다.
6월 3일부터 그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딱 1년만 하겠다. 1년짜리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최규하 대통령도 뭐 그랬고 뭐 그렇게 과도적인 나는 내 나이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1년만 더 하고 정말로 새로운 헌법 하에서 새로운 사람이 정말 그 국정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마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아, 무슨 대통령 1년짜리 대통령 우리가 왜 뽑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지금 아니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개헌도 안 되고 5년짜리 단임 대통령 하고 그러면은 또 불행한 대통령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러느니 진짜로 이번에는 1년 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제가 87년도에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86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6년도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87년 되니까 박종철 뭐 이렇게 그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 이렇게 그 뭐 최루탄 맞아서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4.3 호원 조치했다가 6.29 선언 났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거 하면서 개헌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선제 그 대통령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당선된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87년 헌법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인 헌법이었어요. 6.29 선언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 중간에 개헌이 됐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뭐 신경 쓰고 했겠습니까? 아,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임기였는데 어떻게 할까? 아, 그냥 일단 5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중임하면은 또 뭐 이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군인 출신 대통령처럼 뭐 10년 뭐 20년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딱 5년만 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 그 임기를 이렇게 정한 거고 그 다음에 헌법학자들 눈에 딱 봤을 때는 잘못된 헌법 조항들도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고 8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이에요. 38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38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4번 옛날 기준으로도 4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은 38번 바뀌어도 더 바뀌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된들 지금 개헌을 하겠느냐?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가 이런저런 마지막 소명이 나는 개헌이다. 마지막 소명을 나는 개헌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물러나면 그러면 이제 연세도 거의 80 다 되는 거고 그렇게 난 끝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그 내년에 지금 뭐 이렇게 쭉 그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 내년에 다시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선 치르는데 돈이 들죠. 몇천억 들겠죠. 하지만은 그 정도 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도 되는 그 비용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은 오히려 세이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갖다가 지선, 대선, 총선이 지금 다 제각각이니까 뭐 어떨 땐 3년 연속으로 막 선거가 있는 해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몰면은 앞으로 세이브가 될 그 앞으로 이제 절약될 그 비용 계산만 해도 이번 대선 비용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